자동차의 나라 하면 아마 가장 먼저 독일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프리미엄 자동차 시장을 이끌고 있는 나라로 얼핏 그 이름만 떠올려봐도 벤츠, 아우디, 포르쉐 등 술술 나오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본국인 독일에서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이자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충성심을 가진 고객을 보유한 브랜드로 BMW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1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명차 브랜드인 만큼 회사 이름과 엠블럼도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BMW에 꼭 따라붙는 독특한 수식이 있죠. 바로 한국의 진심인 독일차 브랜드 BMW에 못 말리는 한국 사랑 같은 수식들인데요. 어쩌다 BMW는 이런 이름으로 불리게 된 걸까요? 그리고 한국의 어떤 점 때문에 BMW는 세계에서도 유별나게 한국 시장에 정성을 쏟는 걸까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의 씀씀이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죠. 한 사람의 사고, 성향, 가치관이 지출에 고스란히 반영되기 때문인데요. 이는 비단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돈을 쓰는지 보면 기업의 성격과 추구하는 방향이 드러나죠. 그리고 지금 BMW의 행보를 보면 이 말이 확 와닿는데요. 작년 BMW 그룹이 한국에서 올린 매출이 6조 1,066억 원이었는데 한국 기업의 부품을 구매한 비용은 6조 5,350억 원에 달했습니다. 매출보다도 많은 비용을 한국 기업 부품을 사는데 죄다 쓴 거죠. 한국에서 번 매출을 다시 한국 시장이 재투자하는 것, 어떻게 보면 국내 기업도 하기 힘든 행보를 외국 기업이 하고 있는 건데요. 이를 증명하듯 실제로 BMW는 차량 전체를 전부 국산 부품으로 도배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BMW 차에 들어가는 전기차 배터리, 디스플레이 같은 첨단 부품들은 전부 한국 기업의 것들인데요. 구체적으로 삼성 SDI, 삼성 디스플레이, LG그룹, 한국타이어, 세방전지 같은 업체들에서 제공받는 부품들입니다. 심지어 BMW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원활하게 부품을 수급받기 위해 2017년에 아예 300억 원을 투자해 해외 법인 중 세계 최대 규모의 BMW 부품 물류센터를 경기도 안성에 세워버렸죠. 여기에 보관된 부품만 해도 업계 최다 수준인 8만 6천여 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BMW가 한국에 이처럼 진심을 다하는 모습은 이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 BMW 드라이빙 센터가 2014년 인천 영종도에 들어서게 된 것도 BMW에게 한국 시장이 어떤 존재인지 잘 보여주는 일화인데요. 이 드라이빙 센터라고 하는 게 전 세계에 딱 3개 있는데 그중 하나가 한국이죠. 하나는 독일, 다른 하나는 미국, 그리고 한국입니다. 뭐 독일은 국산차니까 당연한 거고 미국도 자동차 최대 시장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한국의 아시아 최초 드라이빙 센터를 건립한 건 이례적인 일인데요. 수입차 시장 규모 자체로만 봤을 때 더 시장 가치가 큰 중국을 제치고 한국이 세계 세 번째를 차지한 것이니 말이죠. 심지어 이 드라이빙 센터의 규모도 어마어마해서 축구장 33개 크기에 맞먹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롤스로이스를 제외한 BMW가 생산하는 대부분의 차량을 시승해 볼 수 있는데요. BMW 그룹은 이 드라이빙 센터를 만들기 위해 초기 투자 비용 770억 원과 추가 확장 비용 130억 원 등 총 900억 원을 들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 올해 5월 기준으로 BMW 드라이빙 센터를 찾은 방문객은 총 150만 명을 넘어섰고 드라이빙 프로그램에 참여한 고객은 24만 명에 달했죠. 지난 10년간 드라이빙 프로그램에 투입된 차량만 무려 1,343대, 이들 차량이 달린 누적 주행거리는 737만 1,933km였는데요. 문제는 대부분의 체험이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 수준인데 워낙 과격하게 차를 사용하는 코스이다 보니 타이어 교체 주기도 작고 수명도 짧아져 적자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수익성 기반으로 움직이는 기업의 특성상 이런 드라이빙 센터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한국 고객들만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죠. 그렇다면 BMW가 한국에 이토록 진심인 이유 과연 뭘까요? 여기에는 BMW의 한국 내 큰 인기가 한몫했습니다. 우선 국내 판매 대수부터 살펴보면 작년 1분기 BMW가 그동안 줄곧 국내 수입차 시장의 왕의 자리를 지켜오던 벤츠를 밀어내고 처음으로 1위로 올라서게 되는데요. 벤츠의 판매량이 14,952대로 17.6% 감소한 것에 비해 BMW는 오히려 0.5% 상승한 18,134대를 기록하면서 매출 또한 날개 달린 듯 떡상 중이죠. 심지어 BMW의 한국 매출은 매년 작은 폭이지만 꾸준히 상승을 거듭해온 덕분에 어느새 자연스럽게 한국이 BMW 매출 순위 전 세계 탑5에 들게 되었는데요. 이런 시장 가치를 알아본 BMW는 아마 약 10년 전부터 한국의 잠재력에 주목하며 꾸준하게 투자를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재미있는 사실은 BMW 드라이빙 센터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른 브랜드들도 따라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벤츠는 AMG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와 협약을 맺고 고성능 서킷을 전 세계 최초로 한국에 선보였으며 랜드로버 역시 한화리조트의 오프로드 트랙을 만들어서 운영 중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BMW 그룹은 올해 6월 28일 개막한 2024 부산 모빌리티쇼에도 국내 수입차 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참가해 또 한 번 한국 사랑을 드러냈는데요. 자동차 브랜드가 모빌리티쇼에 참가하는 게 별것 아닌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4년 만에 개최된 이번 부산 모빌리티쇼는 사실 완성차 그룹들 중에서는 현대차 그룹의 현대, 기아, 제네시스 그리고 BMW 그룹의 미니, 롤스로이스만 참여한 특히나 국내 수입차 브랜드에겐 철저히 외면받은 행사였죠. 그 중에서도 현대차 그룹은 사실상 국내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해도 BMW는 모든 수입차 브랜드가 외면하는 상황에서도 굳이 참석을 했고 오히려 여기서 신차를 공개해 더욱 화제가 됐습니다. 이번 모빌리티쇼에서 BMW 브랜드 최초의 순수전기 세단인 i7과 4년 만에 새로운 모델로 거듭난 초고성능 모델 뉴 M4를 국내 최초로 공개한 것이죠. 또 기본적으로 모터쇼에 참가하는 것 자체가 수십억 건의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걸 감안한다면 이 모든 걸 감수하면서도 한국 시장을 특별히 여기는 증거라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BMW 그룹은 부산 모빌리티쇼가 처음 열린 2001년부터 현재까지 2010년을 제외하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고 합니다. 한편 BMW의 이런 극진한 한국 사랑이 잘 알려지면서 중국에서 보였던 극명한 온도 차이가 재조명되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상하이 모터쇼에 참가한 BMW가 무료로 아이스크림을 나눠주던 중 중국인 차별 논란이 불거진 사건이었죠. 사건의 발단은 이러했습니다. 한 중국인 여성이 BMW 전시장을 찾아 아이스크림을 달라고 했으나 직원은 아이스크림 제공이 끝났다며 거절했는데요. 하지만 이내 한 외국인 남성이 부스를 찾자 부스 직원들은 아이스크림을 주면서 먹는 방법까지 친절히 설명해줬죠. 이 모습을 본 중국인이 거듭 아이스크림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부스 직원은 마지막까지 거절하며 아이스크림을 주지 않았는데요. 이 장면은 현장에 방문했던 다른 중국 누리꾼이 영상을 찍어 올리면서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웨이보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영상이 확산하면서 BMW가 중국인을 차별한다는 비판 여론이 강하게 일었죠. 심지어 일부 중국인들 사이에선 BMW를 불매해야 한다는 여론까지 번졌는데요. 논란이 일자 BMW는 이틀에 걸쳐 사과하며 사건은 겨우 일단락될 수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하나의 지나가는 에피소드이긴 했지만 이런 작은 디테일들에서도 알 수 있듯 BMW가 한국 시장과 중국 시장을 대하는 확연한 온도 차이를 느낄 수 있었죠. 심지어 BMW의 전 세계 매출 순위 중에서 중국은 한국을 한참 앞지른 압도적 1위인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BMW는 한국 시장에 더 아낌없는 투자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14년 수입차 업계 최초로 순수전기차 i3를 출시한 BMW는 한국의 전기차 인프라 투자에도 적극적인데요. 그러면서 올해 안에 총 2100기까지 전기차 충전기를 확충할 계획을 발표했죠. 이뿐만 아니라 올해 안에 티맵 모빌리티와 협력해 국내 판매 모델에 티맵 기반 한국형 내비게이션을 탑재한다고도 밝혔는데요. 판매 수익을 다시 한국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 이 기업이 앞으로도 한국 사회와의 다양한 동반 성장을 도모할 수 있길 기대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